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총 x1부터 xn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샘플,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각각 x1, x2, 즉 xn이 일어날 확률이 n개니까 n분의 1씩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x1도 일어날 확률이 n분의 1, x2도 n분의 1, 그 다음에 xn도 n분의 1로 잡죠. 자,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면 이 확률의 전체 썸은 1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분포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리고 이 분포를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관찰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즉 x1부터 xn이 관찰된 값이니까 샘플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empirical distribution에 대한 평균하고 민하고 분산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평균은 각각의 일어날 확률이 n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1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x2 곱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xn 곱하기 n분의 1을 잡은 게 평균이 되겠죠. 그 평균을 x바라고 우리가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평균이 될 거고요. 이것은 이제 샘플 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피리컬 분포에 대한 분산도 있겠죠. 자, 분산은 똑같겠죠. xi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평균은 x바를 했으니까 빼서 제곱을 해서 확률인 n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걸 i가 1부터 n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쓰는 것을 분산이라고 하고 v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똑같이 평균일 때는 empirical distribution에 대한 민이 샘플 민이 되는데 분산일 때는 empirical distribution에 대한 분산이랑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 지금 샘플 베리언스는 s 스퀘어라고 해서 이런 형태 되는데 지금 empirical distribution에 대한 베리언스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n분의 1인데 여기서는 샘플 베리언스에서는 n-1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두 개의 관계는 S제곱은 n-1분의 n의 인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베리언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베리언스일 때만 다른데 그 이유는 이제 unbiased estimation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용어가 조금 구분되니까 좀 뒤에 있으면 좀 이따가 이제 unbiased estimator를 배우면 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뭐냐면 샘플 베리언스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샘플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샘플 베리언스를 루트 씌운 형태가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코시-슈아르츠 이니퀄리티에서 이제 이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 xi하고 x바에 대한 absolute value 절대값의 썸에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자, 뭐 n분의 1의 썸의 i equal 1에서 n까지 절대값 xi 마이너스 x바는 여기 1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시-슈아르츠 이니퀄리티에서 어떻게 되나요? n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썸의 i equal 1에서 n까지 1의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썸의 i equal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x파의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루트 n이 되니까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n분의 1에 썸의 i equal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x파의 스퀘어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n분의 1보다 n-1분의 1이 더 크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샘플 민 또는 empirical distribution에 대한 미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xi들의 difference의 썸의 difference에 대한 평균은 실질적으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임피리컬하게 이제 x1부터 xn개가 관찰이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샘플 민은 x바, 그 다음에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저희가 s가 되겠죠. 자,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x바는 평균을 근사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샘플 민은. 그 다음에 s는 분산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이제 추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의 구성이 xi들이 분포는 평균은 x바로 대체가 되는 형태, 분산은 s로 대체되는 형태라서 이게 이제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른다고 우리가 보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한 1 값은 대충 68%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값은 95%,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값은 99%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바 자리에 이 값이 오는 거니까 s분의 라지 x 마이너스 x바가 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입해서 보면 s분의 x 마이너스 x바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고, x는 실질적으로 x바의 플러스 s, x바의 마이너스 s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즉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s 이 구간 안에서는 68%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 x바를 기준으로 ES 구간 안에는 이제 95%, 3S 구간 안에는 99.7%가 있다라는 걸 추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lative frequency polygon, 상대도수 다각형 또는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에 대한 거는 앞에서 이제 히스토그램 상태에서 해프의 클래스 마크를 찍어서 제일 미니멈 밸류하고 맥시멈 밸류 찍어서 저희가 하나씩 더 커버를 했죠.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relative frequency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relative frequency 폴리건을 그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relative frequency 폴리건은 개념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심슨즈 패러독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 또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야구 선수 두 명의 플레이어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두 명이 이제 시즌 1, 2 첫 해 두 번째 이제 야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타율이 이제 A는 이제 500번 타석에 들어서서 126개의 안타를 쳐서 2할 5푼 1리가 된 거고, 플레이어 B는 300번 타석에 들어서서 75번 쳐서 2할 5푼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플레이어 A가 300번 타석에 들어서서 90개의 안타를 쳤고 3할을 쳤고요. 플레이어 B는 500번 타석에 들어서 145번, 즉 2할 9푼을 이제 타율이 2할 9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해나 두 번째 전부 다 플레이어 A가 더 타율이 높으니까 통산 전적도 플레이어 A가 높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산 전적을 살펴보면 800번 중에 타석이 2할 1푼 6리고 안타를 216개 쳤으니까 2할 7푼이고, 플레이어 B는 800번에서 220개를 쳐서 2할 7푼 5린 겁니다. 그래서 통산 전적을 보면 플레이어 B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개별적으로는 플레이어 A가 더 좋을 수 있지만
통산 정적은 각각 시즌에서는 플레이어 A가 좋더라도 통산 전적은 플레이어 A가 나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심슨즈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